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이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간은 양가적인 모습을 가진 존재입니다. 한편으로 똑똑한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무지하고, 한편으로 이성적인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비이성적이죠. 이런 부분 말고도 인간은 양가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에 대해 한편으로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설렘의 부분도 가지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결혼도 이혼도 재혼도 비슷합니다. 한 예로 결혼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있지만 결혼 생활이 꼬이면 어떻게 하나와 같은 두려움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양가적 상황에 놓이면 긍정 고문과 희망 고문에 의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잘할 수 있어라든지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와 같은 것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혼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이혼과 직면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이혼 후 삶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자신감도 가득하죠. 그래서 이혼 후 삶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면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장과 표현은 자유이기에 여기에 대한 반론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혼 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는 이혼 그 자체에 대한 후회보다 이혼 후 삶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인한 후회죠. 한편 부부가 오죽하면 이혼을 선택할까요? 가정폭력, 반복적 외도, 양가 갈등, 성격 차이, 경제적 무능력, 각종 중독 문제, 성적 문제, 그리고 자녀 양육 문제 등등 부부 사이에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요인들은 차고 넘칩니다. 따라서 부부는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혼 후 삶도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없고 근거 없는 자신감과 함께 주변 이혼자들의 피상적 모습을 보고 이혼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더라라는 근거 아닌 근거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 이혼 후 후회하죠. 그래서 이혼자들이 하는 말이 썸네일처럼 이혼 후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입니다. 저는 상담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만나는 이혼자들을 통해 이혼 후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중 한 사례를 각색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죠. 편의상 등장하는 인물을 오 씨라고 하겠습니다. 오 씨는 이혼 3년차 여성이자 두 자녀의 엄마입니다. 오 씨는 10여 년의 결혼 생활을 3년 전에 접었죠. 그 이유는 술과 가정폭력이 심한 남편 때문입니다. 오 씨와 남편 사이에 자녀가 2명 있는데요. 아직 미성년인 두 자녀는 오 씨가 양육하고 있죠. 오 씨는 남편을 직장 동료로서 만나 2년 정도 교제 후 결혼했죠. 술을 좋아하던 남편과 오 씨도 술은 조금 하는 편이라 연애 당시 두 사람이 술자리를 가지면 기분도 좋고 분위기도 좋았죠. 그리고 술 마시고 나누는 대화에서도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 씨와 남편은 술자리 후 성적 관계를 맺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첫 성적 관계 후 오 씨는 임신을 하게 되었죠. 이에 두 사람은 준비 없는 결혼식을 급하게 하게 되었고 이것이 사랑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 후 부부의 삶을 이어가게 되었죠. 아울러 배가 불러오던 오 씨는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그 후 지금까지 경력 단절로 전업주부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편 술을 좋아하던 남편은 결혼 후 외벌이의 삶을 살면서 홀로 가정경제를 부양하게 되는데요. 외부적으로는 회사의 스트레스 더하기,
내부적으로는 가정의 스트레스가 누적되죠. 그리고 결혼 후 달콤한 허니문의 시간도 가지기 전 아빠가 되다 보니 우왕좌왕 실수를 연발하게 됩니다. 여기에 평소 좋아하는 술 때문에 만들어진 인간관계는 가정과 자녀에게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데요. 이런 남편이 언제부턴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 고함을 지르고 손찌검을 하는 등 주사를 부리기 시작했죠. 오 씨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스트레스가 많아 그렇겠지라며 남편을 이해하고 비위를 맞추어 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직장에 다녔던 경험으로 볼 때 남편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 대인관계나 업무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술 마시기와 주사 그리고 폭력의 모습이 강화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오 씨는 내적 갈등에 빠지는데요. 이런 내적 갈등이 누적되면서 이혼에 이르게 되었죠. 오 씨는 이혼을 결정하면서 다음같이 생각했답니다. 이혼만 하면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살겠지. 이렇게 자존심 구기며 사는 것보다는 더 나을 거야. 그런데 이혼 후 오 씨에게 찾아온 복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이제부터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공교롭게도 이혼 후 오 씨는 심신이 피곤하고 건강도 많이 손상된 상태이다 보니 병원 다니는 것은 물론이요, 약을 달고 사는 상황이 되었죠. 이렇게 된 것이 이혼 때문인지는 미지수이지만 현실은 몸과 마음이 아프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것이었죠. 이런 상태에서 사춘기에 접어든 첫째 아이는 엄마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했고, 그것을 보고 자라는 둘째 아이 역시 마음대로 행동했죠. 이에 학교를 가는 날도 있고 가지 않는 날도 있었지만 자기 코가 석자했던 오 씨는 여기까지 신경 쓸 수 없었죠. 한편 자녀의 학교 결석에 대해 전화를 주는 담임 선생님이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 후 양육비 외에 두 자녀에 대해 무신경한 남편은 자녀의 상황을 인지하고 나서 모든 책임이 오 씨에게 있다며 오히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서 오 씨는 나쁜 엄마가 된 느낌에 점점 고립되었죠. 이혼 후 위로와 격려를 해준다고 불러내던 지인들도 오 씨와 거리두기가 되었고 외로움까지 찾아왔습니다. 결국 오 씨는 술을 친구 삼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술을 마시면 스트레스를 잠시 잊는 듯 하지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은 자신이 가장 못났다는 것과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는 근거 없는 자격지심과 죄책감이 오 씨의 삶을 누르는 짐과 무게가 되었죠. 아마 죽을 맛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제 오 씨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과 방향성을 잃은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죠. 제가 각색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럼 왜 이런 상황이 오 씨를 비롯한 이혼자에게 생길까요? 이는 준비 없는 이혼과 근거 없는 희망 고문으로 이혼할 경우 앞에 언급한 내용과 비슷한 삶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피상적으로 기대하거나 근거 없이 잘할 수 있다, 혹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불행의 수렁과 늪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혼하면 보기 싫은 배우자와 거리두기가 되는 이득이 있지만 이혼 후 독립과 자립을 해야 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대안과 준비, 자신감과 용기가 없으면 이혼 후 허물어지는 자아와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더라도 상처와 아픔 치료, 그리고 이혼 후 삶에 대한 탐색 및 준비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죠. 결혼이 행복의 지름길이 아니듯이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나 이혼 그리고 재혼은 하나의 시스템일 뿐, 이 시스템을 구동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람인데요. 만약 이 사람에게 결핍,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시스템은 삶의 안정감과 행복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혼 후 후회, 좌절, 그리고 상실감을 줄이고 이혼 전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막연하고 피상적인 희망과 기대, 그리고 긍정이 아닌 냉철하고 지혜로운 준비와 계획, 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실력도 능력도 필요하고 경제적 대안뿐만 아니라 자존감과 자신감 등 심리적인 부분도 필요하죠. 혹 이혼을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혹 이혼의 위기와 직면하셨나요? 그렇다면 감정 반사적인 선택과 결정이 아닌 합리적이고 종합적이며 통합적으로 이혼을 바라보며 이혼 후 삶도 소중하고 존재한다는 것을 직시하세요. 삶은 내가 외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노력하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방법이 부실하고 생각이 아무리 좋더라도 준비나 계획이 부실하면 결과는 파국이죠. 부디 이런 점들을 직시하고 인정하며 수용하는 가운데 보다 현명한 이혼, 그리고 지혜로운 이혼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과 조언도 받으시고 이혼 전후의 상처와 아픔도 치료하세요. 이혼하면 모든 갈등과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하면 새로운 과제와 삶의 숙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후회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았는데요. 내용에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